김제시 의회 의장 딸이 지난해 김제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의혹이 커지자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유지인 마을길 진입로 옹벽 설치를 놓고 땅 주인과 자치단체 갈등으로 진입로가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한 독성 때문에 메탄올 자동차 워셔액 사용이 올해부터 금지됐지만 여전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국제여객선과 군산에서 제주도를 가는 비행기 노선이 확대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김제시 의회 의장의 딸이 지난해 김제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제시를 예비감사 중인 감사원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는 지난해 8월 김제시 의회 의장의 딸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채용 공고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이 같은 보도가 이어지자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제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경찰은 김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또 의장의 딸이 채용되는 과정에 의장의 입김이나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정기 감사를 위해 김제시에서 자료를 수집 중인 감사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도 보고 방송 내용도 보고 이런 상황에서 미리 자기들이 와가지고 보더라고요. 이번에도 보지 않겠냐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인사 파문과 의장 딸의 채용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기관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만 할 뿐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김제시 의회가 먼저 의장 딸 채용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불거진 사태에 대해서 의회는 마땅히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무너져 내린 주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내사와 감사원 감사로 채용 의혹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한 마을의 진입로가 열렸다 닫혔다를 되풀이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옹벽 설치 문제를 놓고 땅 주인과 자치단체가 갈등을 겪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입구에 도로 통제를 알리는 현수막과 차량 출입을 막는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마을을 코앞에 두고 무려 3km 이상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20년 가까이 이 진입로를 오가던 주민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너무 불편하니까 돌아가야 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관행으로 많이 다녔잖아요. 길을 갑자기 막아놓은 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임모 씨는 지난해 11월 사유지인 이 땅을 사들여 위쪽에 휴게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할 때 돌이 굴러 떨어지면 오가는 주민들이 위험하다며 임실군에 낙석 방지 옹벽 설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길을 아예 폐쇄한 겁니다. 높이 흙을 쌓으면 더 위험하다는 거죠. 나는 길을 허용을 하니까 임실군에서 좀 주민들 안전하게 길을 해줘라.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다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실군은 사유지라고 해도 관련법상 주민들의 주 진입로를 함부로 막을 수 없고 개인 땅에 옹벽을 설치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을 잘라내서 저쪽에서 매입해가지고 도로를 쓸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하지만 임 씨는 개발하려고 산 땅을 임실군에 팔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마을 진입로는 예고 없이 열렸다 닫히기를 되풀이하고 있어 애꿎은 주민들의 불편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경찰이 얼마 전 정계 인사를 단행했는데 석연찮은 구석이 많아 여러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이른바 찍어내기 위해 인사 대상 기준까지 급하게 바꾼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경찰청 인사계는 올해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 11일 희망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리를 옮기길 원하면 신청하라는 건데 지방청 계장과 팀장 중 현 보직 1년 이상자는 본인 희망시 제출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4일 뒤 기준이 바뀝니다. 현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정은 의무로 제출하도록 하고 친절히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일러줬습니다. 특정 인물을 이른바 찍어내기 위해 뒤늦게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준 변경 탓에 A경정은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홍보계장인 A경정이 경찰 비판 보도를 막지 못해 문책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뒷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사실이라면 경찰이 정한 인사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쫓기게 된 건데 해석에 따라 보도를 통제하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경찰은 갑작스런 기준 변경은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경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차량의 유리를 닦을 때 사용하는 워셔액에는 독성 물질인 메탄올이 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부터 메탄올 워셔액 판매가 금지됐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워셔액 제품의 90%는 주성분이 메탄올이었습니다. 메탄올은 소량에도 시신경을 손상시키거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워셔액이 기체 형태로 차량 안에 들어와 탑승자가 메탄올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환경부는 올해부터 메탄올 워셔액 제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메탄올 워셔액을 제조 판매하면 징역 7년 이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올해부터 메탄올 워셔액을 판매 또는 중요하다 적발된 경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메탄올 워셔액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많이 넣죠. 그럼 뭐 냄새는 안 나세요?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 나요? 알코올 냄새 비슷하게.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메탄올의 유해성 때문에 제조 판매가 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체에 뭐 유해하다고 그래가지고 사용이 금지되는 건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는데 아직 본 것 같기는 몰랐어요. 메탄올 워셔액의 제조 판매가 올해부터 금지됐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과거에 구입한 메탄올 워셔액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한중 해운 회담에서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국제 여객선 운항을 주 3회에서 6회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3월부터는 오전에 군산에서 제주도를 가는 비행기가 운행돼 도민 불편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국제 여객선입니다. 주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편이 이틀에 한 번꼴로 있다 보니 승객과 화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주일에 43차례 중국 석당을 오가는 국제 여객선이 있는 인천항과 평택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중 25차 해운회담에서 군산과 중국 석도 항로의 국제 여객선 운항을 주 3회에서 6회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중국 동부 지역과 최단 거리에 있는 군산항을 오가는 국제 여객선 운항 확대로 여행사와 운송업 등 500여 개에 이르는 관련 업체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산항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기업들이 물류비가 절감이 되고 또 항만 종사자들 수입도 늘어나고 우리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부터 이스타 항공과 협의를 이룬 결과 오는 3월 말부터 매일 오전에 군산을 출발해 제주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오전편이 없어 광주 공항을 이용하던 도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바닷길에 이어 하늘길까지 확대되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 연고기업이자 JTB 전주방송의 모기업인 일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오늘 허진규 회장과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허진규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50년 동안 국가산업의 근간인 부품 소재 사업에 집중해왔다며 혁신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전진하자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허 회장의 50년 경영 스토리를 담은 에세이 창의와 도전, 행복한 50년의 출판 기념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2018 전북 기자협회 신년회와 2017 전북 기자상 시상식이 오늘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JTB 전주방송 하원우 기자가 지난 가위박물관 유물 구입 의혹 연속 보도로 취재 부문 본상을 받았습니다. 또 JTB 정윤성 권만택 기자가 8천억 낙후개발 사업 실태 보고로 기획 보도 부문 본상, 김철 나금동 기자가 장애인 콜택시 문제 연속 보도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개혁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예고하면서 지방 의원들도 조만간 정치적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28일 개혁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도 지방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기인 모집 활동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의당의 도내 지방 의원은 도의원 9명과 시군의원 46명 등 55명이며 통합을 줄곧 지지해온 김관영 의원이 있는 군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방 의원들이 신당 창당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최대 발생 시기에 접어든 가운데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안 개화방조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반경 10km 내에서 가금류 이동을 21일간 통제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AI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1월 중순부터 2월 사이에 43%가 발생했습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상습적으로 근로자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62살 손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근로자 30명의 임금 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손 씨는 발주처 등에서 공사대금 20억 원을 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 5도 등 4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영하 4도 등 영하 8도에서 영하 4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크게 올라 전주 8도 등 5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